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자, 어제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추인 거절, 무권 대리와 상속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다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딱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게요.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한다. 이 문구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1회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어요. 지문으로요. 근데 그 뒤로 자주 출제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무권 대리인이 상속인이고 무권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는 본인이 상속입니다. 그래서 무슨 지와 미순 지가 혼동으로 소멸한다 하면 틀린 거고요. 혼동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 병존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맞는 지문으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강조했듯이 무권 대리인이 누가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아니면 본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아니면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주체가 무권 대리인이에요. 그 얘기는 본인이 사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이 상속을 받는 거죠. 물론 이 논의의 전제는 뭐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시험은 명확하게 최근에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경우 이렇게 명확한 표현을 써줍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맞는 지문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못 찾는 경우에는 이 지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 불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 주체가 본인이에요. 거절권을 행사한 사람이 본인이에요. 이 경우는 누구다? 무권 대리인이 사망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 경우와 달리 신의칙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원래부터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거고 요거는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하게 되면 누구의 지위와 누구의 지위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하면 틀린 지문이고 병존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맞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시험과 관련해서는 요 세 가지 지문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넘어가서 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편에서 국계법에 정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된다? 유동적 무효다. 그리고 기본적 원칙은 유동적 무효다. 이 얘기는 허가를 받으면 소급적으로 유효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 전전 매각된 경우에 미등기 전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뭐가 있다? 각각의 매매 계약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의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한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걸 기억하셔야죠. 도식을 만들면 가, 을, 병이에요. 각각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각각 매매 계약은 체결했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 미등기 전매예요. 중과생략 등기를 합의를 해서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을 전제로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그 등기로서 무효이다.
요게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법률 관계 중요하다고 했죠. 크게 채권 계약은 무효이다. 채권 계약이 무효란 어떤 의미다? 당사자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해서 급부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예컨대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은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요한 것은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채무불이행 이론이 해제도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부하냐? 어떤 상태에서 아직 허가를 받지 않는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준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럼 언제예요? 이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인트와 관련해서 문제를 어렵게 되면 확정적 무효 사유를 하나 두고서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우리는 기존에는 확정적 무효일 때 아니면 유동적 무효일 때 이렇게 구분해서 확정적 무효일 때 반환 청구 가능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못한다. 요 정도의 내용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만약 어렵게 낸다면 확정적 무효 사유를 넣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준비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 협력 의무. 협력 의무는 뭐다?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다. 쉽게 생각하면 허가 신청서에 각자의 서명,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 다음에 첨부 서류. 개인이 인감증명서 같은 것을 첨부하는 겁니다. 그게 협력 의무예요. 그런 경우에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질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소로서 청구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처럼 여기에 협력하세요 하고 서로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매매계약 해제 가부, 협력할 의무를 이제 이행하지 아니했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 거래 계좌를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의무라는 표현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채무 불이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또 하나 협력 의무와 매매 계약의 효력에 따른 발생하는 뭐 있죠? 매매 계약의 급부 의무는 동시인 관계예요? 아니다. 매매 계약 급부 의무 뭐가 있을까요? 예컨대 구체적으로 소유권의 이전과 아니면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거겠죠. 따라서 시험은 이렇게 나오죠.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못한다.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동시인 관계예요. 그럼 포인트는 매매대금 이행, 매매계약 급부 의무. 구체적인 내용이죠. 급부 의무. 제가 계속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급부 의무의 내용이 하나인 매매대금과 협력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못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제가 뭐라고 했죠? 당사자 의사표시로 달리 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계약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대부분은 가능해요. 한편 계약금 계약은 어떻게 된다? 유효하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매매 계약이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이어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해요. 따라서 확정적 무효로 되기 전까지는 반환을 청구를 못합니다.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뭘 해야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특히 매수인은 자기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자기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언제까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 계약에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 이행에 착수의 구체적 내용은 뭘까요? 보통에 나오는 내용은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아니면
매도인이 약정에 따라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건너내기 전까지, 그 이행의 착수의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 전까지라면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유동적 무효 상태를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 및 관할거청의 허가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될까요? 아니다. 이행의 착수가 해당되지 착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 신청 및 관할거청의 허가가 받았다 하더라도 이면 어떻게 되죠? 유동적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포기하고 언제까지?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내용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확정적 무효로 되는 무효사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정적이 무효가 된다.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근데 주의할 것은 그 신청 자체가 적법해야 한다. 따라서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구체적으로 언제? 일방이 임의로. 당사자가 쌍방이 손잡고 해야 하는데 일방이 혼자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또 하나,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안 할 거야. 그 의사를 한 사람만? 아니, 당사자 모두가 한 경우에 명백하게.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약정 기간 내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럴까 생각하면 돼요. 요거와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었음대로 거래계약 제차를 해지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게 실무 관행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언제까지 받도록 한다 합니다. 보통 몇 개월 건너요? 2개월, 3개월 걸립니다. 이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토지거래 허가 조건이 요하는 경우는 투기를 방지하는 곳이에요. 그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데고 모든 사람들이 매수를 희망하는 지역이란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격 변동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겠죠. 누군가는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협력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약정 기간 내에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신청을 하지 않는 이런 사정만으로도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된다면 누군가가 이를 악용하겠죠. 쉽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일정 기간 내에 약정 기간에 허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확정 무효로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딴만 먹은 사람이 허가 신청에 협조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확정적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협력 의무 위반을 위해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방금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인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 해제도 못하고 곧바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확정적 유효로 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 해제된 경우나 재지정이 안 된 경우. 하지만 이거는 어느 걸 전제? 유동적 무효를 전제로 해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이후에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된 계약이 유효로 되살아난다? 그건 아니다. 만약에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싶으면 이제 이거 끝나고 보는 139조의 추인 의사를 밝히면 되는 겁니다. 당사자가. 자,
그건 여담으로 아시면 될 겁니다. 자,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